평범한 자극에도 좀 고통스럽게 아니면 통증의 양상을 띠는 느낌을 나는 거를 민감성 치아라고 합니다.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그냥 진통제만 먹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봤자 잠깐 우리 몸을 속이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치약을 사용하면은 거의 한 80%에서 이제 증상이 개선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성 치아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날로 정한 건가요? 제가 속한 단체가 대한치과보존학회라는 단체인데,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일반인들한테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좀 주지시키고자 접근이 좀 쉬운 시린니라는 거를 주제로 이제 11월 2일을 민감성 치아의 날로 제정을 하고 원인이라든지 관리법, 치료법 같은 거를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112 약간 무슨 경찰 약간 충치 생기면 신고하는 그런 느낌인가? 예, 그래서 처음 정할 때도 112라서 치아에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11일 하니까 시린니랑 좀 비슷한 시린니. 느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린니 환자로서 찬 것도 못 먹고 너무 뜨거운 것도 못 먹고 또 이상하게 약간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 더 약간 시린 느낌 들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약간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질환인 것 같아요. 이도 겉에서 보기엔 단단하지만 안에 이제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거나 이러면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자극에도 좀 고통스럽게 아니면 통증의 양상을 띠는 느낌을 나는 거를 민감성 치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리다, 시큰거린다, 찌릿하다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겉에서 보기엔 그냥 단단한 하나의 이제 치아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잘라서 보면 제일 겉에는 아주 단단한 범랑질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일반적인 치아를 볼 때 보이는 구조고요. 근데 이제 범랑질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무른 구조인 상아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아질은 또 확대를 해보면은 작은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랑질이 없어지고 상아질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자극이 직접 전달이 되니까 이가 시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치아가 좀 패인 분들, 패이거나 마모가 된 분들은 이 단단한 껍질이 없어지고 구멍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자극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잇몸이 이제 좀 이렇게 처지게 되면 이 뿌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에는 이 단단한 껍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상아질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바로 나오니까 또 자극이 되면 시린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양치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 닳아서.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치를 너무 세게 하시거나,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치아 중에서 이 잇몸이랑 치아랑 연결되는 부분이 껍질이 제일 얇습니다. 이를 이렇게 빡빡 좌우로 움직여서 닦으면 그 잇몸이랑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서부터 마모가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은 고치시고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듯하게 칫솔질을 하시는 것이 시린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딱 해봤을 때 이렇게 잇몸이 막 아예 내려앉아서 막 구멍 뚫린 것처럼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시리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코팅이 벗겨져서 시린 분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치 습관이 잘못된다든지 너무 단단하고 질긴 걸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거나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를 자주 악물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아 마모가 아무래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마모에 의한 민감성 치아가 올 수 있고요. 잇몸이 처지게 되면 뿌리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이제 잇몸 질환 또는 이제 잇몸이 약화돼서 시린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잇몸 치료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린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충치가 생기면 당연히 이가 시릴 수 있고요. 충치가 치아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아 균열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또 딱딱한 걸 많이 씹는다거나 이러면 올 수가 있는데, 금이 간 치아는 또 그 금을 타고 자극이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노화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잇몸이 내려앉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노화에 의해서도 그게 발생이 되고, 하지만 별개로 잇몸 질환이나 이런 구강 질환에 의해서 그게 젊을 때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가속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아직 노화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가 시리거든요.
15분 닦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3분 정도 닦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가 찌릿했습니다. 평소에 양치질 등 치아 관리를 잘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린 것도 만성적인 시린니가 되는 건가요? TV 광고에서나 보던 시린니가 내일이 될 것 같아서 속상해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칫솔질 방법을 좀 교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시린니 전용 치약이 또 있습니다. 시린니 전용 치약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뭐 단단한거나 질긴 걸 피하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린 증상을 대부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시렸을 때 좀 미리미리 대처하면 만성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좀 버릇을 고치면 좋은데 저도 참 안 되더라고요. 자꾸 세게 닦고, 그리고 애들만 야들아 빨리 자야지 이런 것들 생각보다 안 고쳐지더라고요. 슬픈 예감님 질문이고요. 국밥을 좋아하는데 뜨거운 걸 먹을 때도 시큰거리지만 참고 먹는데요. 이 건강을 위해서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아예 끊는 게 나을까요? 나중엔 에어컨 바람에도 이가 시린 극단적인 민감성 치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저도 좀 만성 시린니 환자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뜨거운 음식을 뭐 먹지 않는 이상은 전 좀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찬 것 중에 저 얼음 못 깨물어 먹거든요. 그럼 정말 진짜 완전 전기 오르듯이 막, 그러니까 전 제가 스스로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도 음식을 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산성이 많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라든지, 이 치아에 오래 접촉하면은 아무래도 이 겉에 껍질이 조금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장기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빨 안 닿게. 아, 이 안 닿게. 예, 이론적으로는 낫긴 나는데. 뭐 그거나 뭐. 예. 일단은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내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린니 전용 치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린니 전용 치약은 거기 이제 시린니를 이제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 성분이 미국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은 성분이고, 치과 대학생들 교과서에서도 실릴 정도로 어쨌든 공인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이 약물기 습관 같은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린니 환자들 보면 한 하루에 2번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치약을 사용하면은 거의 한 80%에서 이제 증상이 개선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에도 이가 시리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진통제만 먹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봤자 잠깐 뭐 우리 몸을 속이는 것뿐이고, 어쨌든 저는 관리할 때 시린 치약을 쓰라고 하는데, 시린이 치약도 보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불소가 들어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각각의 좀 기능과 원리도 조금씩 다르니까 뭐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한번 뭐 상담하고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불화주석이라는 최근에 이제 또 인정받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공인된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쓰시면 아무래도 더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린이 치약은 그럼 일반 마트에서 구매가 허용됩니다. 네네, 다 구매가 가능. 의약 외품으로 돼 있어서 그냥 마트에서 살 수도 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예뻐지는 길님 질문이고, 치아 미백 시술 예정입니다. 근데 시술 후 민감성 치아 증상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런 분들 약국에서 좀 종종 본 것 같아요. 시술하고 나서 뭔가 좀 이거 시린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치아 미백은 그 색소를 분해하는 화학 물질을 치아에 발라서 치아에 침착된 색소를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려져요. 대부분 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치아 미백을 환자분들한테 시행을 할 때도 처음에 설명하는 부분이, 미백을 하면은 대부분 시리고 대신에 그거는 미백 약제를 제거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이제 치과에서 하는 그 굉장히 높은 농도의 미백제는 한 1, 2주 정도 좀 민감한 증상이 갈 수는 있지만 거의 다 사라집니다. 제가 안 사라지는 분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0%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막상 이 시린니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척도가 없었습니다. 1년 정도 걸쳐서 이런 설문지 척도를 개발을 했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셔도
그 설문지를 볼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가까운 치과에 가면 전문적인 문항이 많은 설문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자가 평가를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또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진료는 빨리 볼수록 돈 아끼는 거다. 참지 말고 자꾸 약국에 진통제 사러 오지 마시고 치과를 제발 좀 먼저 갔다 오셔라.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영양제도 드리고 진통제도 드릴 테니까 저는 주기적인 검진과 우선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치아는 질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 민감성 치아의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근처 치과를 한번 찾아보실 걸 권유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래 위로 칫솔질 하는 거, 그리고 이를 꽉 물거나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는 거, 그런 습관들을 개선하시면서 좀 오래 치아를 보존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